새누리당 이재호 의원과 정몽준 전 대표가 어제 나란히 대선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에게 맞선 비박 전선은 2달여 만에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2일 경선 참여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정동영 상임고문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은 어제 관훈 토론에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권위주의적인 정치가 몸에 배어있다며 대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 이석기 김재현 의원에 대해선 스스로 물러나 진보당이 쇄신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채널의 김승련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박근혜 전 대표 공식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데 이게 뭐 한쪽에서는 추대다, 아니면은 반쪽짜리 경선이다,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잠시 후인 10시 그리고 10시 반에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압도적인 후보가 없기 때문에 벌써부터 경선위에서 누가 이길까 관심을 끌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새누리당은 좀 한산할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보나마나다, 맥 빠진 선거다 하는 진단을 오늘 내놨습니다. 어저께 비박 연대를 하는 세 후보 가운데 두 사람인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호 전 특임장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결국 김문수 지사 한 사람만 출마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김문수 지사의 그 경선 레이스 참여 여부에 따라서 정말로 맥 빠진 선거가 될 수도 있고 그나마 좀 볼거리가 있는 선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김문수 지사가 참여해서 뭐 볼거리가 있게 이렇게 자극이 될지 아닐지는 좀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사실 그 어쨌든 결론은 뭐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이 경선에 참여를 한다, 안 한다 이 얘기가 계속 조금씩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도 결정이 최종 안 된 건가요? 제가 2달쯤 전에 네네. 이 시사 토크에 처음 나와서 이슈 토크에 처음 나와서 그 김문수 지사는 발이 뇌에 달렸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만큼 결단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다는 사람이었는데 어찌된 것인지 지난 한두 달 사이에 김문수 지사는 여의도 정치판의 햄릿이 됐습니다. 참모들 의견도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그룹에서는 이번 레이스에 참여해서 2등을 반드시 당선을 따내면 2017년을 겨냥한 차차기에는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선다는 참모들도 있고 이미 경기지사를 던지지 못했고 유지하겠다는 말을 발표하는 순간 그리고 지난 한두 달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이미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은 반감됐다는 얘기를 내는 참모들도 있습니다. 결국 본인도 결심을 못하고 있고 핵심 참모진도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선에 참여해도 2등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신도 사실은 뭐 확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참여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현재 구도 아래에서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김문수 지사가 2위 자리를 놓고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김문수 지사는 수도권의 경쟁력이 있는데 한나라당의 대의원 구성상 경남 지역에 상당히 많은 대의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남지사를 오래 역임했던 김태호 지사가 젊은 힘을 갖고 밀어붙일 경우에는 2위 자리를 혹시 내줄지도 모른다 하는 평가도 없잖아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이 워낙 높은 상황에서 김문수 지사가 뛰어드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흥행 요소의 한 가지로 꼽힐 텐데 만약에 김문수 지사가 경선 불참을 선언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한겨레 신문의 지적처럼 맥 빠진 경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내에 새누리당 내에 지금 70%에 이르는 친박계 이분들이 그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구도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당의 한 70% 정도는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박계로 구성이 됐는데 이 지지자들로서는 경선 레이스가 재밌어야 하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가 나온다면 좋겠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뭐 두 번째 표를 통해서라거나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김문수 지사가 참여할지 여부는 오늘 내일 그리고 후보 등록이 끝나는 12일 이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 신문에 다 나왔는데 어저께 발표된 그 빨간색 풍선 모양의 박근혜 캠프에서 발표한 그 심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하고 이제 임태희 씨 거하고 이제 비슷하다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 두 후보가 자신들의 선거 캠프를 상징하는 심벌을 내놓았는데 그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확대를 해보시면요.
자, 두 개가 전부 다 박근혜 대표의 왼쪽 후보 심벌은 말풍선을 상징하는 모습이고 또 임태희 후보의 경우는 동그라미가 있고 또 예전에 YS, DJ, MB 우리가 정치인들의 이름을 영문 이니셜로 많이 써왔는데 이 두 후보는 그 한글 초성을 썼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낼 때 초성을 많이 쓰는 그런 젊은 트렌드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빨간색, 그리고 과거 한나라당의 파란색. 그래서 임태희 후보 쪽에서는 저거 5월 달부터 우리가 선거 공보물이나 봉투, 명함에 썼던 것인데 이거 표절이다 하는 의견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DJYS 이러면 이제 이니셜로 읽잖아요. 저건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비읍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그럼 아직 관액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단계입니다. 아마 두 후보가 처음으로 내놨으니까요. 뿐만 아니고 캐치프레이즈라 그래야 되나요? 슬로건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것도 뭐 차용을 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게 이제 박근혜 캠프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임태희 전 실장의 경우에는 원래 내가 꿈꾸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었다. 이거 벤치마킹한 거 아니면은 차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죠. 나, 꿈, 나라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이렇게 겹친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박근혜 캠프에서는 이런 보통 명사화를 문장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꿈에 대한 얘기를 빼야 한다고 얘기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임 후보 측에서 뭐 사용금지 가처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은 없겠죠? 평소 임태희 후보의 스타일로 봐서 이렇게 법적 조치까지 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10년 전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그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를 되짚어가지고 사용한 게 아닌가. 상당히 반향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고요.